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주변국의 무역보복을 일삼았던 중국, 미국에 똑같이 당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보복에 일삼던 중국을 미국이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할 것을 애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네덜란드와 일본을 압박해서 DUV 노광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이를 통해서 중국 반도체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주변국의 무역보복이 일삼던 중국, 미국에 똑같이 당한다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의 위협, 그리고 인권 침해 등에 대비해서 중국을 포함한 A 주시 국가의 기업 및 단체를 겨냥한 수출 제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현직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 조치의 적용 그리고 범주를 확대하려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무기 제조용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협약 외에도 미국 국내 법인 수출통제개혁법을 통해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죠. 바세나르 협약이란 냉전 당시에 미국이 주도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에 바르샤바 조약국들이 참여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 제한 협정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게 거의 무너졌지만 지금 이것도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바세나르 협약에 러시아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는 관점은 중국을 위시로 한 이러한 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신냉전이 시작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세나르 협약의 문건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에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것이죠. 특히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 용도 물품이나 그리고 기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의 과잉 축적을 방지하고 이런 물자들의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바세나르 협약서에서 언급된 수출 통제 품목을 보면 전투용 탱크, 중무장인 차량, 대포, 군용 항공기, 무인 비행체, 군사용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발사기, 소화기 및 휴대용 무기 등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세부 항목 및 기준은 각 항목별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기술 우위에 있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기술의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연도가 중요해요. 2018년도가 누구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도에 들어왔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수출개혁통제법이 일어났다. 결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수출통제개혁법은 신흥기술과 기반기술을 새로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 기술의 식별 및 통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첨단 기술의 이전을 강력히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등 5G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도 이 수출통제개혁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 이것을 시도를 해서 이때부터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라고 나섰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화웨이가 타깃으로 잡았는데 당시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분야 1위 그리고 스마트폰 1위를 넘보고 있던 회사였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통신장비도 소폭 하락했고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완전히 그 이름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화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도와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화웨이를 통제하기 시작을 했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출 통제 조치의 대상과 폭을 넓혀서 사실상 이것을 무기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출 통제 조치의 요건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인권 탄압, 지금 인권 탄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이슬람에 대한 인권 탄압이 아주 강하고 있죠. 신장 위구르 지방입니다. 인권 탄압을 포함해서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 무기도 무기 관련 기술이 아니라 AI, 인공지능까지 넓혔다라는 거죠. 지금
지금 5G에서 6G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6G로 넘어가면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과 그 파트너 국가들이 반도체, 항공기 부품, 석유 및 가스 생산 산업용 장비 등 광범위한 수출 금지 조치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뉴스에 보면 러시아가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광활한 지역, 그리고 주요 대도시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타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이후 수출 통제 조치가 475건 중 중국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벌써 10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252건의 수출 통제를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소 미국 수출 통제의 칼끝이 누굴 향했다? 중국을 향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보도는 중국 정부가 업계마다 제품의 기술 등을 정하는 국제 표준으로 첨단 제품에 대한 외국 자본 배제를 확대하고 핵심 부품을 포함해서 첨단 제품을 중국에서 설계, 재개발, 생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이날 전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게 국가 표준이에요. 국가 표준을 하게 되면 그 국가의 표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의 표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술 표준으로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 업체들이 기술 표준으로 되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산업안보청의 앨런 에스테베스 청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중국이 어떤 이유로라도 주변국이나 미국을 압박하는 데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의 우위를 유지해야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군수산업 부분을 계속 지원한 중국 기업 5곳을 수출의 블랙리스트로 추가했습니다. 자, 지금 군수 부분에 지원을 한 중국 기업, 결국은 중국 기업을 제한을 시키면서 러시아까지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중국 기업과 단체는 대부분 중국 인민군과 인권 탄압에 연루됐지만 일부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 북한, 파키스탄과 의심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조차도 지금 제한이 걸리게 된 것이죠. 미국은 독자적인 수출 통제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처럼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연합 시스템의 구축도 적극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ASML. ASML에 지금 EUV 노광 장비나 DUV 노광 장비를 수출 금지하는 것. 이 DUV 노광 장비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니콘에도 경고를 보낸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인권 침해에 관여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시스템인 수출관리 인권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인권 침해하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생각이 되고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두들겨 패기 위한 것이냐면 중국을 두들겨 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유럽연합과도 무역관행과 첨단 기술에 대한 연합전선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무역기술회원의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바세나르 협약을 확대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별개의 시스템 구축을 나서는 것은 바세나르 협약의 러시아도 회원국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뉴욕타임즈는 설명하고 있어요.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러시아도 이 회원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 회원국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것이 거의 무력화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러시아가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가장 강한 우방으로 지금 중국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훨씬 빈번하게 수출 통제하는 무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중국은 지금 현재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반발을 하고 있어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협력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무역보복에로 한국과 함께, 한국과 같은 경우는 뭐죠? 사드 문제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히토류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노르웨이, 리투아니아도 완전히 관계를 끊었죠. 대만을 협상 파트너로 만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미국 의원들은 추가 기술 제한이 중국에 대해 필요 휘두르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마틴 코르젠파 피터슨 국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은 중국과 깊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시행하려고 하는 광범위한 수출 통제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와 같은 경우는 중국세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중국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원조, 이러한 것들이 끊어질까봐 많이 걱정한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두 축으로 나눌 겁니다. 중국으로 하는 축, 그리고 미국으로 하는 축. 여기에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갈 것인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